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성 관련 사건은 미투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옵니다. 그동안 정치인, 연예인, 교육계뿐만 아니라 법조계에도 성희롱, 성폭력 문제는 분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스포츠계를 강타하고 정부 관련 부처는 사과를 거듭하면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도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려는 술수라고 꼬집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되면서 어수선하고 부끄럽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대통령이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디어는 남성 앵커나 기자가 단독 보도라면서 어렵게 취재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여성 피해자 얼굴을 드러낸 인터뷰 내용을 보도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데 이어서 나오는 가해자 측의 보도는 아니다, 그런 일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함이나 음해로 볼 수도 있겠지만 뉴스로 선정된 것은 확신이나 개연성을 가지고 보도하였다고 봅니다. 뉴스의 파장만 취할 것인가, 그로 인한 진동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2차 피해를 방지하려고 이제는 얼굴을 가리거나 드러나지 않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들춰내서 보도하는 것도 절제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 뉴스 보도를 보면서 시청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가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를 동정하는 반응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젠더 문제의 심각성을 볼 것입니다. 불안감이나 불신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어의 선정적인 속성은 오래전부터 젖어있는 습성이었습니다. 자극적인 것, 선정적인 것에 눈을 돌리는 습성은 미디어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관련된 행위였습니다. 도덕적이든 상업적이든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이라는 무게를 담아내야 합니다. 미디어 간의 경쟁의식은 더 자극적이고 더 선정적인 보도로 가는 방향에서 앞다투어 왔습니다. 미디어가 갖고 있는 상업성과 경쟁성이 뉴스의 선정적인 보도를 더 키워왔습니다. 사회 고발이나 여성 인권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다룬 뉴스가 어떤 부작용을 동반하는지 헤아리지 못한 부족함도 있습니다. 기능이 있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역기능이 동반된다는 점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편향 보도가 되거나 정해진 프레임으로 소나기처럼 퍼부었다가 시들해지는 뉴스의 속성도 선정적인 보도가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미 정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기자협회나 인권위원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보도의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도록 미디어 종사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낙인 찍는 보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컨텍스트를 보아야 합니다. 감싸거나 응징하는 보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나 가해자의 삶을 생각하는 보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보도의 취재 원칙이나 규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보도는 공공의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